안녕하세요. 신태양입니다. 정부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이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 공약을 내놓았죠. 이제 돈은 풀면서 대출은 조이는 이런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과거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0.5%까지 낮췄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회복되었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짜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처음으로 생겨날 정도로 집값이 크게 올랐죠.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DTI, DSR 같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고 현금 부자들은 대출 없이도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값은 이제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유지하며 지방과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이제 심해졌죠. 근데 현재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이제 지원으로 한다고 돈을 풀려고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더 강화가 되어서 실수요자들의 이제 구매력은 줄어들었죠. 이제 23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제 국민 평균 가계 자산이 약 한 76%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가계 대출 중 이제 주택 관련된 비중이 한 약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상위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자산의 4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과거 사례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값을 이제 구간별로 좀 이제 나눠보면 고가 아파트, 특히 이제 강남권은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현금 부자들이 수요가 견고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저가 아파트나 이제 수도권 외곽, 이제 지방의 주요 도시들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을 제외하면 가격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 기반 악화로 인해 하락하거나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정부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이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제 돈은 풀면서 대출은 조이는 이 정책 조합은 서민과 이제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자산가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